키를 주게 되면 우리가 슬라이더 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인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위에 이것만 보고 싶은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셋 드리븐 드라이버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의 가동만 확인을 하면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체를 움직이거나 할 때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셋 드리븐 키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렇게 뭔가 물체를 만들 때 특히나 모델러 분들이, 이건 애니메이터 분들한테 해당한 것보다는 모델러 분들한테 해당하는 일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움직이는 사물을 만들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대부분의 모델러들은 키를 줍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이 키바가 있고, 그리고 이 물체의 트랜스폼 노드에다가 키를 먹여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내가 얘를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고자 할 때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걸 확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 1번 키에다가 S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키가 먹어요. 근데 이 전체가 키가 먹게 하지 않고 난 지금 로테이트 X만 값을 주려고 한다면 로테이트 X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키 셀렉티드를 하면 이 로테이트 X만 먹습니다. 키를 먹이고 슬라이더를 이동을 한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값에 넣고 또 키를 셀렉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1에서 10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셋 드리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그룹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야 계층 구조상 점점 상위로 올라갈수록 몸통이 되어야 하고, 무슨 말인지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그룹이 여기에 통째로 박혀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 그룹을 지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룹의 축을 우리가 여기를 타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축에다가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두 번째 관절이 여기죠. 두 번째 관절에 맞게 또 다 잡고 그룹을 해줍니다. 두 번째 관절 위치에다가 이 피봇을 설정을 해주고요. 세 번째 관절은 여기인데 이제 여기는 이 클로들이 각각이 움직이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클로 오브젝트 단위로 그냥 키를 주려고 하는데, 키를 줄 때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룹 단위로 주시길 바랍니다. 이 3, 4 그룹을 통해서 이 클로들이 움직이게 해줄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클로, 그리고 첫 번째 관절, 두 번째 관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 그룹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조상 이렇게 됩니다. 구조상 여기 그룹, 여기 아래 그룹, 그리고 클로도 이름을 지어줄게요. 여러분도 작업하실 때 그 그룹명 정도는 미리 좀 작업을 간단히라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관절, 조인트 A, 조인트 B, 이렇게 내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 아웃라이너를 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클로를 잡고 마우스 방향키 위로 키를 누르면 그룹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가도록 관절 구조를 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절을 짤 때 이 점을 좀 유념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죠. 자, 키 먹이고 1번에 키를 먹이고 10번에 또 키를 먹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지금 안 먹었네요. 1번에만 먹고 10번에 안 먹었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를 잘 안 써요. 이렇게 지금 1과 10을 왔다 갔다 하면서 키를 주게 되는데, 자, 우리 오늘은 새로운 기능으로 한번 셋 드리븐이라는 거를 만들어 봅시다.
셋 드리븐은 이제 약간의 가 리깅을 거는 느낌으로 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모델러들이 이 기능을 좀 활용을 하면 조금 데이터를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셋 드리븐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셋 드리븐은 여기서 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리깅된 데이터들 보면 여기에 막 값들이 있고 그걸 조절을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커브에서 저는 주로 이 원형 커브를 써줍니다. 이 원형 커브를 써주시고 프리즈 해주신 다음에 자, 셋 드리븐은 어디 있냐면 먼저 이 탭을 모델링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탭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고 오른쪽 위에 보면 키가 있습니다. 키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이 셋 키인데요. 셋 키가 아니라 좀 더 마우스를 내려보시면 셋 드리븐 키가 있습니다. 셋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셋 드리븐 키 설정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넙스 커브를 드라이버로 쓸 거예요. 이름을 바꿔줄게요. 드라이버 커브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커브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란이 있고 드리븐 란이 있어요. 드라이버가 뭐죠? 조정사죠. 드리븐은 조정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브를 통해서 이 오브젝트를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커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로드 드라이버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커브가 위에 나오고요. 자, 드리븐은 실제로 드라이버를 움직였을 때 조정될 부분인데 우리는 이 관절들 있죠. 우리가 아까 관절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관절들의 그룹을 로드 드리븐으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인트 AB, 클로 AB가 여기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떤 값을 조정을 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채널 박스에 어트리뷰트 값을 추가해 줄 건데요. Edit, Add Attribute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트리뷰트 값을 우리가 추가를 해줄 수 있는데 해볼게요. 관절 A, 조인트 A라고 합시다. 조인트 A고 우리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뭐 벡터도 있고 인테거, 스트링, 플롯, 불린, 이눔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사용할 건 이제 플롯과 이눔 그리고 가끔 인테거를 쓸 것 같은데 이눔으로 하면 타입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린 블루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이넘으로 한번 애드를 해볼게요. 애드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넘이 뜹니다. 우리가 아까 롱네임의 이름을 설정한 대로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린 블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방식을 그린 블루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어트리뷰트 값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놈 말고 우리 플롯으로 하게 되면 자 x 플롯 하고 우리가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미니멈을 0으로 하고 맥시멈을 1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애드를 해주시면 x 플롯이 생겼죠. 이 값이 이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클릭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0에서 10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0에서 10인데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x 플롯을 하게 되면 자, 이 x 플롯도 많이 쓰고요. 아까 인테거 있었죠. x 인테걸 그리고 0, 10 너무 많은 기능을 알 필요는 없는 게 네, 이 정도만 쓰면 모델러는 뭐 충분합니다. x 인테거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소수점 자리값이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5.5 가능하냐? 안 됩니다. 5, 1 약간 타입 같은 느낌이죠. 이것도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좀 더 이렇게 딱딱 끊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바꿔줄 때는 이놈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관절같이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때는 인테거나 플롯을 써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플롯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Edit, Add Attribute 눌러서 자, 우리는 여기에 조인트 A 어트리뷰트, B 어트리뷰트, 그리고 클로 어트리뷰트 이렇게 세 개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먼저 롱네임에 조인트
A로 해서 플롯, 값은 플롯으로 해서 미니멈 -10, 맥시멈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실제로 움직이는 수치와 달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뒤에 적용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인트 B도 빠르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는 작업하시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를 해서 클로는 그냥 0에서 10으로 할게요. 자, 조인트 AB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관절이 왼쪽으로도 꺾일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꺾일 수 있기 때문인데 디폴트 값을 0으로 줄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드라이버 커브에 트랜슬레이트 노드가 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안 보이게 깔끔하게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드라이버 커브 누른 상태에서 에딧 하고 채널 컨트롤이 있습니다. 채널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추가한 그 노드들과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노드들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키블 노드는 이제 우리가 키를 지금 당장 줄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노드들인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클로 조인트 AB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죠. 나머지 싹 다 잡고 무브를 해주게 되면 논 키블 히든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무브. 그러면 우리는 깔끔하게 여기에 조인트 A와 B 그리고 클로의 어트리뷰트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 해주시고요. 드라이버 커브를 아까 누른 상태에서 이런 값이 들어왔는데 드라이버 커브를 누르고 다시 한번 로드 드라이버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사인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어트리뷰트 값만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팅이 끝났습니다. 큰 세팅은 끝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0 값이 지금 여기 있으면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니까 0 값을 조금 이렇게 해줄게요. 0 값을 한 45도 정도, 얘도 마이너스 45도에서 얘 둘 다 프리즈 한 번씩 시켜주세요. 프리즈 시켜주고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세팅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인트 A가 움직일 때는 조인트 A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인트 A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키 주는 거랑 비슷하긴 해요. 먼저 드라이버 커브를 누른 상태에서 조인트 A가 0일 때, 현재 0일 때죠. 그럴 때는 이 값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인트 A 0에 세팅을 해주시고요. 항상 내가 어사인 하고자 하는 값에 먼저 얘가 있어야 돼요. 조인트 A를 먼저 0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조인트 A도 지금 우리 이 값은 로테이트 X가 움직이거든요. 로테이트 X가 0인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드리븐의 조인트 A에 로테이트 X를 클릭을 해주고 드라이버의 조인트 A 확인해주고 여기서 키를 줍니다. 그러면 드라이버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조인트 A를 눌러보면 파란색으로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움직여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값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값을 지정을 해주도록 해봅시다. 조인트 A를 이제 최소값인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일 때 우리는 조인트 A가 이렇게 한 60도까지는 기울여졌으면 좋겠어요. 60. 그럼 60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선택은 돼 있죠. 커브 조인트 A의 로테이트 X. 그리고 반드시 이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조인트 A 확인 그리고 움직이고 키를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조인트 A를 이걸 0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0으로 쭉 바꾸게 되면 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직 플러스 값은 우리가 지정을 해놨죠. 지금 조인트 A는 마이너스 10에서 0까지만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60도로 움직였지만 우리는 여기서 60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우리가 수치화 시킨 거예요. 그냥 이걸 굳이 60까지 하면 0에서 60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수치화해서 10까지만 준 겁니다. 물론 그 수치를 똑같이 맞춰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인트 A에 플러스 10 값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조인트 A 플러스 10은 반대로 마이너스 60이 되게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조인트 A 확인하고 10으로 돼 있고 드리븐 조인트 A 그룹도 60 맞춰져 있고 키를 주시면 이제 조인트 A는 어사인이 끝났어요. 클릭하고 가운데 클릭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인트 A도 줬으니까 조인트 B도 줘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드라이버 커브를 조인트 B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븐 조인트 B 로테이트 X, 우리 똑같이 얘는 로테이트 X로밖에 못 움직여요. 지금 관절이 그렇게 생겨서. 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조인트 B가 0일 때 조인트 B도 0이다. 커브가 0일 때 값도 0, 키. 그리고 이제 조인트 B 값을 마이너스 10으로 했을 때 조인트 B 그룹도 얘는 60까지 못 움직여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말고 한 30만 움직여 봅시다. 30만 움직여서 30. 조인트 B는 10 값에 30까지 들어가고요. 자, 플러스 값에는 플러스 30이 마이너스 30으로 해서 이쪽으로 꺾이게 키를 줍니다. 자, 이번엔 좀 빠르게 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조인트 B는 이렇게 왔다 갔다, 조인트 A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에 잡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도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클로입니다. 클로 드라이버를 클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드리븐은 우리가 이렇게 클로 A, B를 동시에 선택을 해도 돼요. 그리고 똑같이 로테이트 값이 움직이겠죠. 반드시 드라이버 클로인 걸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클로 0인 거 보시고 그리고 클로 A, B 지금 값 제대로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키를 줍니다. 이게 만약에 조인트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클로를 했을 때 안 먹어요. 조인트로 했을 때 먹기 때문에 반드시 어사인을 하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로를 이제 10까지 올렸을 때 이거는 한 45도까지 올라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룹 단위로 먹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클로 10, 클로 A, B 로테이트 값 먹었고 키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0, 10, 0, 10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는 조인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컨트롤 커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가리깅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이거를 따로 용어가 없어요. 그냥 가리깅을 해줬을 때 이 세트 리븐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세트 리븐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할 때는 이걸 이렇게 키를 잡고 작업을 하죠. 키를 한번 다 줘볼게요. 키를 자 10일 때 이렇게 하고 10일 때는 0으로 키를 주게 되면 우리가 슬라이더 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인 거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위에 이것만 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조인트 B에 있는 거를 다 딜리트를 하고 또 봐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셋 드리븐 드라이버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의 가동만 확인을 하면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똑같이 복제를 해볼게요. 일반 복제를 하면 여러분 이 셋 드리븐 값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셋 드리븐 값을 유지한 채로 복제를 하고 싶으시면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에 가셔서 듀플리케이트 인풋 그래프 혹은 인풋 코넥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풋 그래프를 하면 인풋 그래프를 하고 어플라이를 해서 복제를 하면 지금 드라이버가 커브가 하나 더 생겼죠. 이 커브를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이렇게 따로 컨트롤 얘가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세팅해 준 게 그대로 복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풋 커넥션으로 하게 되면요, 어플라이를 했을 때 따로 커브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커브 하나로 얘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이실 게 아니라면 반드시 듀플리케이트 인풋 그래프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룹 단위로 우리가 주자고 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지금 클로 A랑 클로 B가 있고, 여기 보면 이 조인트 A는 사실상 이 구성 요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클로 A에 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오브젝트에다가 키를 먹이게 되면요, 오브젝트에도 셋 드리븐을 먹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에 셋 드리븐을 먹이면
얘를 수정을 하거나 교체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룹에다가 먹이면 정말 편한 게, 제가 이걸 만약에 지금 둥그런 집게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둥그런 집게를 모델링을 해놨다고 쳤을 때 이 그룹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그냥 그룹에 넣어주면 됩니다. P를 지금 페어런츠로 넣어준 거예요. 자, 반대쪽도 클로에다 넣어주고 기존에 있던 거는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우리는 이 키가 그룹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쉬를 교체해주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0값에 대한 거는 미리 좀 위치를 잡아놔야겠죠. 한 이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프리즈를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가 먹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클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형태를 바꿔도 우리가 메쉬를 수정을 하거나 수정된 걸 넣을 때도 그냥 그룹에다가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합니다. 지금 셋드립은 설정한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키 에디터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그래프 에디터가 있는데 이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보시면 작업한 이 키 값이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의 애니메이션을 키를 주게 되면 말이죠, 1번에다가 놓고 그리고 60번에다가 360도를 돌려볼게요. 360도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키를 넣게 되면 얘네가 가속이 붙듯이 돌아요. 이렇게 빠르게 돌았다가 천천히 들어오고, 이게 그래프가 우리가 보통 보는 그래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곡선을 따라서 속도가 천천히 가면서 붙었다가 다시 천천히 가게 된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잡고 여기 보면 직선 표시가 있어요. 리니어 탄젠트를 직선으로 바꿔주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볼까요? 어이구, 다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얘가 돌게 됩니다. 아까는 가속이 붙었었는데 지금 일정한 속도가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버에 값을 준 것들, 이 내 드라이버가 움직이는 값에 따라서 약간의 리니어적 성질을 갖고 움직여요. 앞쪽은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좀 값을 명확하게 보고 싶다면 이 곡선 그래프들을 다 잡고 직선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좀 더 이제 명확한 값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드라이버 커브에다가 키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일 때는 1에서 10까지는 이 조인트 A만 움직이고, 근데 전체 잡고 S 누르시지 마시고 키 셀렉트, 이 키 셀렉트에서 여기만 선택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에서부터는 클로가 움직이게 하시면 돼요. 10에서 20까지는 클로가 이렇게 한번 왔다, 20에서 30은 다시 펴지고, 이런 식으로 키 셀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한층 더 재밌게 이거를 갖고 놀 만한 모델링이 됐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룹을 먼저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룹의 조인트 위치를 잘 확인하고, 그리고 그룹에다가 어사인을 시킨 겁니다. 셋드리븐을. 네, 셋드리븐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셋드리븐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무언가를 만들 때 그 가동을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스텀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셋드리븐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서 모델링 하시는데 좀 더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구조적인 거를 만드는데 나도 파악이 잘 되고, 그리고 컴펌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기가 좋아집니다. 애매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었다가 컴펌 다시 백돼서 다시 작업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조적인 걸 잘 파악을 해서 컴펌 할 때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 컴펌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구조 파악이 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델링의 퀄리티가 구조적으로 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활용 가능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셋드리븐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 이 셋드리븐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고 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모델링 하시길 바랍니다. 모델러들 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